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여기가 이제 매도인이 있잖아요. 매도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인이 있는데 이 매수인이 누구로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령 여기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매수인으로서 모든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 행위를 했는데 등기만 아들아 네 앞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 등기만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법률 행위는 이렇게 다 했는데 등기만 아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제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등기 명의 신탁. 등기만 했다 이거예요. 등기만. 이와 반면에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었어요.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매도인이 어머니가 이렇게 등기를 받았어요. 모든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를 받았고, 등기를 받은 거를 가지고 아들아 네 명의로 해놓자 해가지고 아들 명의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를 말을 하죠.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돼 있는데, 계약 명의 신탁은 이 어머니가 절대 드러나면 안 될 사람이야.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그런데 어디 개발 정보는 알고 있어요. 야, 아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 걸 얼른 사라. 아들아. 하면서 네가 얼른 사라. 네가 그리고 이제 계약도 하고 그리고 등기도 네가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거다. 돈은 내가 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이거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죠. 계약 명의 신탁이라 한다.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로 나눈다 이거죠. 이게 왜 이렇게 나눠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반환, 명의 신탁은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예요. 무효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가지고 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효로 시켜가지고 다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오늘은 그게 이제 초점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민사관계니까 소송하는 방법이 틀려요. 소송하는 방법이 틀려서 이렇게 일단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우리가 무효다 이겁니다. 무효. 우리나라가 명의신탁이 그렇게 많아요. 명의신탁이 그렇게 많으니까 부동산 실명법으로 해가지고 이거 명의신탁 하지 마라. 이건 무효다. 무효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하면은 종중이나 하든지, 종중의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탁을 하는 게, 종중은 구성원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우자끼리는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교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특히 사이비 교주가 있는 그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신흥종교 같은 경우는 교주가 자기 명의로 이렇게 다 사면 드러날까봐 신도들 명의로 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딱 뭔가 권력이 그런 거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 그걸 터뜨리지 않고 계속 그 종교단체를 압박을 해가지고 내 말 잘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게 패가 되는 거죠. 꽃놀이 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종교가요, 권력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못하고 고개 숙이는 이유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아서 그게 잡혀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을 때려요. 과징금을 누구한테 때리냐? 신탁자한테 때려요. 신탁자가 그러면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평가액에 몇 프로를 때리냐? 최대 30%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하고 가액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2년 초과가 되면요 이게 15%예요. 그러니까 5에서 15%, 50, 15, 그 다음에 50, 15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5, 15, 이렇게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15%가 된다 이거. 가액이 이게 30억이 넘으면은 15%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부동산 평가액이니까 뭐 부동산 이제 토지의 이제 기준시가라든지 건물의 이제 그런 공시가격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형사처벌을 해요.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신탁자는 7년이고요. 수탁자는 5년이에요. 그 사이에 2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형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한 번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사정없이 이렇게 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법에가 다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양도했을 때는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 그리고 신탁자가 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징수가 가능한 사람한테 하려 하죠. 수탁자가 재산이 있겠습니까? 신탁자가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탁자가 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신탁자한테 양도세 납세 의무자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만일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토지분이라든지 건물분 종부세가 나온다.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나 명의신탁이니까 돌려달라. 명의신탁이니까 신탁자한테 돌려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렇게 수탁자 입장에서는 막 가슴앓이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뭐 명의신탁을 이제 해지를 무효니까 그러면 해지를 하자. 무효 해지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것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신탁자라고 환원이 되는 그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오니까. 남의 거를 내가 가지고 오면 돈 주고 가지고 오면 양도인데 내 것이니까 단지 수탁자한테 해놨던 거를 내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양도세가 수탁자는 양도세 낼 필요는 없죠. 대신 국세청이 양도세 왜 안 내? 그러니까 이건 명의신탁 해지 당해가지고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과징금 지자체에다가 자료 주고 과징금 부과하고 과징금은 지자체는 또 고발을 하고 그러면 형사처벌되고 이런 식의 이제 절차가 쭈르르 돼 버린다 이겁니다. 한번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적출이 되면은 기관 간에 이런 것들이 자료 협조가 필수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신탁자는 수탁자 보고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수탁자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못 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재산 다 탈탈 털어도 못 내는데 제발 좀 엄마가 가지고 가 라고 해도 엄마는 입장에서는 야야야 나중에 좀 내가 지금 힘이 들지 않냐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하기는 나중에 하는 사람 치고 뭐를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모자 간의 부자 간의 관계가 그렇게 이 돈 때문에 그 혈연의 관계, 혈육의 관계, 그것도 완전히 이게 끊어지더라 이거죠. 왜? 요즘 부동산으로 뭐 맨날 이렇게 올라가고 시가 올라가고 뭐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벌게 가지고 부동산 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5억 할 때 만일 주택을 5억 할 때 이렇게 아들아 네 명의로 하나 사놓자. 아들아 네 명의로 내가 다주택자니까 분양금 못 받으니까 네 이름으로 네가 하자. 그래야 조합원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엄마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아니면 20년이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5억짜리가 17억 오르고 20억 되면은 그건 내 거야. 무슨 엄마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거 그동안 내가 이거 내 명의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야 그러면 네가 세금을 내봤니 모든 건 내가 다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그동안 내 명의로 가지고 있게끔 해가지고 엄마가 그동안 이익 본 것만 해도 그걸로 끝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니까 야 줘 빨리. 그러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해서 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집안들이 많다 이겁니다. 아들도 그러지만 딸도 그래요. 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거를 명의신탁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저게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머니가 추적을 못할 정도로 주소를 아예 바꿔버리고 도저히 연락 두절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른 거기에다가 뭐를 가압류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러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돈이 뭐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가 이렇게 봐가지고 부모가 뭐 재산 안 줄 것 같으면 본인들이 그냥 명의신탁한 재산 이건 내 거다 해버리고 엄마가 뭐 해봐야 엄마만 분리해 뭐 알아서 해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런 자식들은 무슨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왔냐라고 하지만 부모가 자기가 선택을 했는지 그런 자식을 아니면 자식이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나왔는지 결국은 그 업이라는 게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차원에서 연결되니까 유유상종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뭐 형제 자매야 뭐 그거는 뭐 명확관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을 안 내고 뭐 양도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일 터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내줄게. 나중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내줄게. 이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또 안 주겠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즉시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를 항시 주변에 사람 전문가한테 한번 이렇게 조언을 얻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주택자들은 지금 서럽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내로남불 산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내로남불 안에 들어가지고 내로남불 안에 들어가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편안하게.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막 욕심 부리는 거. 이게 돈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 놓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편안하기는 무슨 편안해요. 돈이.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냥 든든함. 그 정도지 편안한 건 아니다 이거죠. 행복 지수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냥 든든함. 행동에 제약은 많이 생기죠. 왜 사람을 항시 의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지게꾼이 지게 작두기 있잖아요. 지게 작두기로 옆에 있는 사람 발목을 톡 쳐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지게 막대기로 누군가를 탁 치면은 이제 당장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죠. 소송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나를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가 하면서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 뭐 마음 편하게 뭐 지내기도 어렵죠. 그런 돈이 있다 해가지고 건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효자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간에 오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가지고 누가 이제 사랑을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사기꾼이 나타나서 사랑해준다고 그런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뭐 죽음을 물리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살 수 있어도. 그런데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공한 거, 텅 빈 것 같아도 묘한 이치가 있다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 안에 전부 다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권마다 권력이 생기면은 전부 다 나도 이쪽으로 들어가자, 나도 이쪽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뒷물이 앞물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앞에 정권을 물리치고 뒤에 정권이 이렇게 오다 보면 나도 이쪽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기득권의 교체가 이루어지죠. 기득권의 교체가 들어오면서 내가 내로남불 산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돈하고 플러스 권력하고 같이 연결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들어간다. 근데 이 돈하고 권력을 같이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종교 쪽에 많아요. 종교. 우리가 종교가 많다. 특히 사이비교 같은 데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명예신탁도 많고, 이 돈을 우리가 이제 오대양 사건 같은 것도 최근에 다시 뭐 어디에서 하던데요. 오대양 사건 같은 것도 딱 이렇게 보면요. 참 그 나왔던 사람들 인물 이름 석자가요. 의외로 계속 나옵니다. 오대양 세월호 막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권력자들도요, 권력자 이름 세 자리가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않고 거기서 빙빙빙빙 돌고 있다 이거.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 빙빙 돌고 있다 이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새로운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족보가, 사람은 족보가 이어져요. 그 패밀리가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속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부모 자식 저쪽에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만 뒤에서 리모컨 돌리는 신탁자가 있듯이 이 정권하고 관련되고 또 이게 큰 정보하고 관련된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정권이 뭐 여러 번 바뀌더라도 무조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계속 빙빙빙빙 돌고 있다.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말을 한다 이거죠. 뭐 정의를 위해주고 뭐 누구를 위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주고 평등하게 해주고 막 이런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여기서 무슨 뭐 자기들은 음탕하게 놀고 뭐 하고 놀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준다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이비 교를 꼭 닮았어요. 사이비 종교를 닮았다. 그런 거를 지향하는 주의가 체제가 과연 어떤 체제냐 여러분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체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